안녕하십니까. 오늘 삐딱 토크는 안태희 국장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녹화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최용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하고 지역의 경제 현황 이런 것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특별 초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상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삐딱토크라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기타리스트 겸 문화예술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나오시던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뭐 출연료도 안 주는데 배도 고파 죽겠는데 안태 입장 안 하고 교수님 보고 빨리 하자고 어디가 소주 한잔 먹어야지. 오늘 뭐 이한권 교수님 초대를 마침 했는데 마침 오늘 주제가 그거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친구들도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필리핀에 단체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다가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다녀오셨더라고요, 동남아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청주공항에서 11시 비행기를 타고서 어젯밤 8시에 청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는데? 베트남에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괜히 초대했다. 뭐 어떤가요? 거기 사정은? 거기 사정은 보니까 공항 있죠, 공항. 예. 비행기 안에서는 마스크를 다 쓰는데 공항을 벗어나서는 쓴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교수님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달라진 사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중국을 보니까요. 시내버스 이용객이 9.3%가 감소를 했고요. 시내버스? 시내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청주공항 이용객은 28%가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일반 대중교통 이동을 잘 안 하는 이용도 거죠. 예. 많이 감소했다는 그래서 지금 거네요. 보니까 기업 피해가 35곳에서 89억 정도가 지금 기업이 피해를 입은 거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졸업식, 입학식 뭐 다 안 하고 있고. 다 일단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여행업계 같아요. 우리 뭐 이 선생님도 뭐 베트남 여행 갔다 왔지만 저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모임에서는 필리핀 여행을 취소할 정도로 여행업계가 가장 타격을 입는 것 같은데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해서 여행 예약했던 걸 취소하거나 신규 예약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주당이 한숨 돌린다. 이게 총선에 뭐 4월달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사실 이게 감염내과 전공하는 분들 얘기로는 독감보다 약간 좀 독한 정도래요. 사실 우리 지금 확진자 나와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잖아요. 중국인 외에는 중국인 없는 외로는. 편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독감으로만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폐렴으로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선거 아주 나쁘게 보면 선거에 좀 유리하게 좀 작업하려고.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그 이후에 병자나 환자들 관리하는 문제, 중국 내에서의 환자 관리가 좀 부실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아니면 확산 정도가 중국 내에서 더 심해지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선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여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후보들도 악수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치 신인들이 불리하죠. 불리하고 여당이 유리하죠. 여당이 유리하고 기존에 있는 게 선거가 과열화가 안 되니까 여당이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이고 야당에 따라서 기존 의원들이 유리하죠. 4월 15일 이후에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진정이 될 것이다. 진정이 되기도 하고 선거 끝났는데 뭐. 사실 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사회의 모든 현상이 한 군데 담아내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사람이 자꾸 움직여야지 그 속에서 돈이 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사람이 기피 현상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제 주식시장을 보면요. 주식이 폭락했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우리나라도 많이 회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사회 현상을 담아내는 게 우리 경제 시장이 주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마 코로나 영향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선거 지나면은
별 얘기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 네. 이시종 지사가 이번에 새로 집권을 하면서 4% 경제 달성을 하겠다. 네. 전국 대비 4%의 비중을 갖는 충북 경제를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그 경제 대본이 아니고 뻥까 대본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올해 2020년 12월에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완전 4% 완전히 지금 폭망인데. 한국 경제를 우리나라 전체 국가 경제로 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국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휘청거리면 나라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몇 개가 버티고 있어야지 나라가 건전한데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 말고 다른 큰 기둥들이 있고 그 밑에 작은 기둥들이 있어야 하는데 큰 기둥 하나만 따 있고 이거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휘청휘청하니까 지역 경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자구력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위험 부담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렇죠. 안 되는데 충북은 너무 특정 업체에 너무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이 잘못되면 휘청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은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 중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인 비중이잖아요. 네, 충북이 그렇죠. 4%라는 게 상대적인 비중인데 그 군산이나 거제, 울산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의 근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네네. 철강, 조선 이것이 다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 경제에는 학생 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 전문가로 초빙한 거 아니에요? 원래 경제학과 나왔어요.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충북도가 충북도가 왜냐하면 옆에 세종시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와서 설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옛날부터 한양을 천도하는 거는 50년, 100년을 걸려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서 나중에 지금도 세종시 온 지가 시간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시가 커지면은 주변 상권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빨대 효과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세종시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낙수 효과로다가 그렇죠. 오히려 주변에 혜택을 그렇죠. 좀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세종시 때문에 그 많은 기관들이 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경제 쪽에 진짜 탁월하신 아, 식견을 갖고 진짜로? 계세요. 예, 저는 예, 이런 의견은 진짜 네. 들어본 적이 거의 네. 없는 것 같아요. 빨대 효과만 걱정했지 네네. 어느 정도 시점 터닝 포인트를 넘으면 낙수 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많이 들어보죠. 앞으로 우리 경제 문제 다룰 때는 이렇게 이 교수님을 모시고 태국 정부보다 100배 네, 낫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아주 세계적인 뉴스가 된 게 하나 있었잖아요.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 영화 맞습니다. 기생충인데 이 기생충이 비정규직이나 뭐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네. 충북 경제를 좀 전체 실적 달성이라는 면 외에 이제 이렇게 빈부격차나 비정규직이거나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문제로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충북도나 청주시에서 최근에 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청주 방송의 이재학 PD 비정규직이잖아요. 자살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기생충과 많은 연관이 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화려한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뭐랄까 어떤 씁쓸함 그거를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이 아주 제대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변호사님 긴급 제안이 있는데 예. 귀도 되게 고파요. 오늘 여기서 그냥 자르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거나 청년 실업 문제거나 자영업자의 힘든 거 이런 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북도 청주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북도나 청주시의 노력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나요? 지금 국장님 모셨어요. 빨리빨리 잘라요. 저 그만해야 돼. 안녕하세요. 오셨네. 돈 많이 벌고 다니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뭐랄까 사태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글쎄 의지도 없고 의지도 정책도 없고. 없고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느낌보다도 수동적인 느낌이 많고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욕 안 먹어야 되니까 그냥 뭐 인서치를 이렇게 하고 지금 비유를 우리 이 선생님이 비유를 잘해줬는데 옛날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에. 네네. 그때는 자유주의 경제학이 지배하던 때인데 경제가 위기가 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다. 이 순환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무엇이든 해보자. 그렇죠. 실패하고 욕을 먹더라도 뭐든지 해보자.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이다라는데 지금 이 선생님 말씀대로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해봤자 실패해. 실패하면 나만 욕 먹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골키퍼, 이런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할 때 골키퍼 있죠. 그러니까 원숭이도 남에 올라가본 놈이 떨어지는 건데 맞아요. 이거 아예 올라간 거니까. 골키퍼 얘기. 그리고 축구할 때 골키퍼 있죠. 그 골키퍼 이론에 뭐가 있냐면 페널티킥 선수가 골을 차면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거의 다잖아. 골키퍼는 못 먹어도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골이 들어가면 욕을 먹어요.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한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져 막으면 좋은 거고 못 막아도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거죠. 비유가 저랑 좀 안 맞는데 자꾸.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네. 표현인데 그런 거죠. 이시종 지사님하고 한범덕 시장님이 골키퍼네, 골키퍼. 그렇죠. 오늘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잘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특별히 경제 전문가, 문화 전문가, 노동 문제 전문가이신 이 교수님, 이 선생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계속 나오겠다. 뭐. 네, 우리의 삐딱 토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토크를 통해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또 그러는 건전한 이 토크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우리 삐딱 토크가 있고 요즘 바꾸자는 얘기 많죠, 그렇죠? 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안태희 국장님도 한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자고? 아이 그냥 해. 오늘 저 특별 손님으로 이상권 선생님 모시고 아주 재미난 얘기 유쾌하게 잘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삐딱 토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안 돼.